네, 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지해드린 것처럼 장봉해리먼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 실천하신 그 사례집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챕터 제1장 내용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다운로드 받으셨고 읽으셨죠? 이 동영상 보실 분이시면 일단 1챕터를 읽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자료집은 어디 있냐? 그건 지난번 공지 영상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우편으로 받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1장 같이 읽으면서 부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자료집 읽으면서 제 생각을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별도로 공지를 하면 그때는 라이브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다가 망하면 라이브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자료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목차 먼저 볼게요. 목차에 보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2번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개념 정리. 그리고 세 번째 3장 커뮤니티 케어 누구와 해야 할까? 그 다음에 4장 거주시설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1번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해야 될까 해서 그 중에서도 1번 사회복지기관 차원의 커뮤니티 케어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2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따라서 같이 읽어오실 분은 23쪽까지 읽고 이 동영상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먼저 읽었고요. 읽었던 중에서 줄쳐 놓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탈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되었었는데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은 좀 부족했다, 미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 지원 체계를 이끌어내고 복원하는 것에는 지금까지 했었던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부족했고 그래서 좀 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런 정도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을 떠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잘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 체계를 이끌어내고 복원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한다고 할 때에는 시설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기 지역사회 지원 체계 쪽에도 방점을 두어야 하는데 지역사회 내 지원 체계를 이끌어내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주안점을 두겠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이끌어내는데 복원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물리적 주거 이동과 고립된 자립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는다. 즉 시설을 떠나서 그래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는 삶을 지향하고자 했으나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부분들이 미약해지면서 물리적으로만 주거가 이동되어지는, 그래서 그 모습은 자립이긴 한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자립이 아니라 고립된 자립 쪽으로 초래되더라. 그래서 이렇듯 정책 차원에서 지원되지 못한 개별기관의 자립지원 사례는 불완전한 자립생활의 모습을 띄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의 불완전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립된 자립,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적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에는 고립된 자립이 아니라 상관하는 그러한 자립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방책을 이 뒤쪽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을 하셨겠죠. 그래서 뒤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건 나중에 실천 사례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 케어를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노인이 시설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중에서 1번 목적에 좀 더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그것이 1번으로 되어 있고요. 2번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두 가지 목적, 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는 거의 1번에 한정되어진 목적으로만 이해하시느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방책이 있는 거는 1번밖에 없고요. 2번은 그냥 추상적 선언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번 목적 정도로 지금 커뮤니티 케어를 이해하고 계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형태로 설명되고 있지만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했는데 주거, 아까 말씀드렸던 집 안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리고 집 안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돌봄 서비스도 받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를 연결해 줄 만한 사람들, 주체들 간의 연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 내용들의 서비스 내용, 방법들을 아마 소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집 안에 있으신 분한테 서비스를 드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지만 집 바깥에서 사회와 상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책이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동 정도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실행 방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목적, 즉 살던 곳에서 필요한 욕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는 방책이 실제로 있으나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것은 추상적 선언으로는 했지만 방책이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가 마치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집 안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만 한정되게 실행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고립된 자립이 만들어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에서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추상적 선언에 비해서 방책이 실제로는 비어있는 부분이다. 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건 뒤쪽으로 그냥 좀 넘어가고요. 그런데 커뮤니티 케어로 실행한다고 하지만 글씨는 그냥 뭐 이렇게 쓰니까 이해해 주세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발달장애인, 즉 당신들이 돕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의 필요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정리하신 것 같아요. 일단 주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죠. 주거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일단 집 안에서 생활한다는 전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직업 및 낮시간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 및 낮시간 활동은 사실은 집 바깥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데 집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과 주간활동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회적
체계도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 케어에서는 집 안에 있는 분한테 서비스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지만, 발달장애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집 바깥에서도 충분히 사회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식사도 방문형 코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집 안에서 식사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필요하되, 또 한편으로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외식하시잖아요. 예, 바깥에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도 당연히 바깥에서 보통의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사회적 체계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고립적 자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금전관리도 신탁이나 공공후견, 그래서 돈만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집 바깥에서 은행을 이용한다든지 ATM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 그것이 발달장애인에게 친화적으로 되어야 실제로 고립된 자립이 안 되는 거고요. 안전도 집 안에서의 것도 있겠지만 밖에서의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역사회 인식, 그리고 수용적인, 포용적인 환경이 있어야 될 거고, 지역사회 이용 및 여가는 당연히 집 밖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각종 상점과 가게들이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이고, 건강 및 약보험도 동네 의원, 보건소 이런 데들과 같이 이용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듯이 불편함이 덜하도록, 최소한 보통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사회적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로 해서 주변 사람, 이웃, 교회, 이 시민단체 같이 집 바깥의 것들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중간 정리해보면, 커뮤니티 케어는, 정부가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집 안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방책이 실제로 있지만, 실제로 살아갈 만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집 안에 갇혀서 서비스만 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필요가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거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생태계에서 다양한 체계들을 이용하고 또 상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체계가 바뀌는 일들을 누군가는 방책으로서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당연하죠. 사람은 사회를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정부의 정책은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은 중간시설, 그룹홈과 체험홈에서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리고 또 자립해서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딱 명시를 하시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기관은 사실은 공립 민영에 가까워요. 즉 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민도 아니라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민 반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공립 민영에 가까운 거죠. 공립 민영은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의 지역생활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목표를 삼으셨다는 것은 공립 민영으로서 저는 좋은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겠죠.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뭐 LH라든지 공공관으로서 제공하지만, 하지만 지역사회 생태계의 사회적 체계와 당연히 상관하면서 지내도록 하는 이 공공적인 일도 필요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니까, 이런 일들은 당연히 공립민영으로서 잘 잡은 자리매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어떻게 실천하셨는지가 사례로 공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고서 같이 우리 공부해 보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좀 잡으시느냐? 개별화시킨다. 예.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이 개별적으로 자신과 상관하는 그런 생태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특히 지역사회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는 그렇게 진행하겠다. 특히 구차원 혹은 마을 단위가 아닌 당사자 개인에게 피부로 와닿고 개별화된 개인의 생태체계,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에고시스템, 뭐 아니면 에코시스템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생태체계를 잘 개별화해서 도와드리는 데 집중하겠다. 특히 여기 이쪽 뒤쪽으로 가는 부분은 지역이 되겠죠. 지역사회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겠다. 근데 그 방책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인가? 지역사회 주민과 접촉을 늘리겠다. 누구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요. 사회복지사가 아닌 발달장애인 그 스스로가 누구와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것을 늘려서, 그래서 발달장애인도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또 지역 사회도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지역 주민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접촉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고요, 사회가 있어서 여기 주민이라고 한번 보세요. 당사자와 사회가 직접 접촉해야, 그래야지 상호 적응성이 늘어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직접 상관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을 이걸 공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진화가 일어나야지 서로 가까워져요. 예,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당사자가 있고 사회 주민이 있는데 요 사이를 사회복지사가 끼어들어서 중재해 주게 된다.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당사자는 누구랑 더불어 사냐면 사회사업가하고 교류하게 되고요. 사회 주민은 사회사업가랑 교류하게 됩니다. 이쪽은 오히려 약해져요. 그러면 당사자는 사회랑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멀어져요. 점점 멀어집니다. 대신 여기가 강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복지사와 같이 접촉하지 않으면 당사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당사자도 사회복지사랑 같이 나가지 않으면은 이 사회 주민과 어우러지지 못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요, 직접 접촉한다는 것은 직접 상관한다는 뜻이고, 이건 사회사업 용어로 말하면 직접 상호적용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적응이 일어나면서 당사자도 사회를 잘 이용하는 데 익숙해지지만 지역 사회도 당사자에게 익숙해짐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살아갈 만한 친화적인 사회가 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생태체계 하면 무슨 오해가 있냐면, 마치 당사자가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마치 생태체계 이론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상관하면은요, 당연히 어느 한쪽만 바뀌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생태체계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상호 적응이고, 즉 사회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친화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직접 접촉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접촉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당사자의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도움을 찾고 이 영혼의 자립적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데, 이것으로는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 여기에 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의 1번 정책이었던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이것이 보조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때는 이런 삶이 좀 더 지속 가능해지겠죠. 요렇게 튼튼한 공공안전망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더해서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공립 민영의 기관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자립적 생활에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공지를 해드리면 요거 보신 것을 가지고 같이 라이브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각자 집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첫 번째 PDF나 아니면 책 받아서 미리 읽기, 그리고 서로 공부한 다음에요,
지금 요 제작한 요 동영상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질의 뭐 이런 것들 메모 이런 것들 적으신 다음에 제가 라이브 진행하면 그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좀 더 깊게 공부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라이브 때 제가 공지하면 접속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2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